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대한애국당 선출직 최고위원 한근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근영 씨는 집은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이제 토요 집회가 있을 때 그리고 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 올라오고 이번에 오는 8월 15일은 건국 70주년 그 기념식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앞두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국절을 앞두고 하는 그런 영상에서 제가 나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프로가 거짓과 진실이 워낙 법정 기록이니 좀 네. 딱딱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예. 그래서 한근영 씨는 올해 199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8입니다. 28이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공은 전자공학과인데 그 반도체 설계 그리고 회로 설계 그쪽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학업을 약간 중단을 하고 지금 열심히 태극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오늘 한근영 최고위원을 이 인터뷰에 모실 때 내가 첫 질문이 있어요. 예. 자, 내일 그러니까 8월 15일 예. 건국 70주년 기념식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저는 8월 15일 날에 원래 당연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대한애국당 그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태극기 집회에서 제가 공동사회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청년사회로 이제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이제 청년사회를 맡게 됐는데 아마 그날에도 사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한애국당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이제 9시에 현충원 참배, 그리고 10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 44주기. 그렇죠. 서거 44, 예, 맞습니다. 44주기가 있어서 그 행사에 맞춰야 돼서 제가 아마 새벽 KTX 첫차 타고 아마 서울로 올라오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8월 15일은 유경수 여사께서 소위 문세강의 총탄에 맞아 숨진 지 4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44년 전인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께서 그 참 문세강의 흉탄에 맞았습니다. 아주 그런 뜻깊은 날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온다면서요. 예, 광화문으로. 몇 시쯤으로 다 모일 예정이십니까? 1시에 이제 우리 당 집회가 이제 1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예. 1시 반에 이제 행진을 시작해서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1시간 어디서 모입니까? 1시에서 서울역에서 모여서 1시 서울역. 예. 짧게 이제 집회를 일부 잠깐 하고, 예. 1시 반에 이제 광화문 쪽으로 이제 예.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연대 관련해서 다른 여러 단체, 그리고 교계 이런 예. 많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오가고 있는데 네. 당장 내일까지라도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연대 하나의 집회를 하는 것보다 그렇죠. 각기 집회를 한 후에 연대 행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당이 거기에 한 축을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거기 가서 이제 함께 태극기 물결에서 이제 서울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서울 광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많이 가봤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예. 서울 광장,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화분들을 한 몇백 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 결국 사람들이 거기 못 모이게끔. 그런 꼼수를 피우고 있던데, 괜찮아 보셨어요? 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월호 천막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서울 시민분들이 우파 시민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우파 국민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예. 박원순 지금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광화문이 엄청 많이 어지럽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가 또 이제 사회를 하고 네. 집회에 이제 제가 당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저희 세력도 그렇고 다른 태극기 세력들도 이제 광화문 쪽에 집회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광화문 그 중앙광장에서는 절대 그렇죠.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예. 절대 허락을 안 해주고 사이드로 다 뺀단 말이에요. 예. 최대한 안 보이게끔. 예. 그렇게 다 빼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저기 민노총에 민노총도 그랬고 네, 있었고 그리고 홍익대 몰카 사건 예, 걔네들도 그래서 그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딱 중앙에 그것도 이번에 그 여자 그 어린 친구들은 딱 테두리까지 딱 해가지고 예. 정말 뭐, 와, 저 돈이 어디서 났지 싶을 정도로 예. 잘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근데 태극기 집회만은 그 가운데 못 들어오고 양쪽으로 나가게끔 그것도 한쪽 도로만 나가게끔 참 너무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예. 자 8월 15일 건국 70주년 기념식 때 예. 대한애국당이 외칠 구호는 뭔가요? 대한애국당이 외치는 구호는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진 일단 가장 초창기 뜻을 보시면 예. 아실 수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애국당은 시작된 것이고 그렇죠. 태극기 물결 또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태극기 물결에서 함께 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우리 당이 가장 주장하는 바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모든 잘못된 노선들을 하나도 바로잡을 수 없다. 예. 문재인 정권이 불법 정권, 쿠데타 정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예.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예. 무너뜨리고 예.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참 역대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훼손하고 예. 북한하고 친해지려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리고 우리 천만리 무죄석방본부 집회에서 외칠 구호는 정확한 멘션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다. 탄핵이다. 예,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구호를 가장 선점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 태극기 집회 그 구호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 귀에 들어가겠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태극기만 들면 뭐하냐, 실효성이 없다, 뭐 이거 말고 다른 방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과격하게 뭐 무기를 들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나오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저도 그 생각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우파의 틀이 건국 대통령 예. 산업화 근대의 대통령 예.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결국 물가를 잡고 대한민국을 탄탄하게 그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 말입니다. 예. 바로 잡으신 분들이세요. 꽃을 피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토대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기울어진 거는 우리가 모르게 가랑비에 너무 많이 젖었다. 그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좌파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데모하고 할 때 정교조 그 교육 현장을 집어 삼켜버렸죠. 우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그렇게 모르고 그냥 각자 생활이나 전념하고 그냥 나라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흘러가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이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안일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그 데모에 그리고 이 데모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투쟁도 잘하지만 구호, 선동 구호. 그건 못하죠. 사람들 얼만큼 끌어내고 이게 얼마만큼 힘들고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태극기 물결이 얼마만큼 사실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지 본인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물결을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부터 해가지고 최대한 사이드로 몰고 그리고 각 태극기 단체들을 서로 이렇게 분열하는 것도 저는 이유 그 중에 하나도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극기는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토요일마다 이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데 이 집회를 왜 신경 쓰고 있다고 보세요?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드루킹 사건부터 해가지고 어찌됐건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제 대한애국당 태극기 집회나 아니면 다른 여러 태극기 단체 집회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작다고 느껴질지언정 그 드루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달갑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 태극기 단체들이 방방곡곡에서 지금 다 드루킹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 특검이 잘했다기보다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기보다 사실 추미애나 더불어민주당이 자살골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살골. 예, 이렇게 자기들이 자살골 넣어주는 것만 받아 먹어도, 그리고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대한민국 정통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타개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국민들에게 그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뭐 지지율 70% 80% 하다가 이제 들어와가 이제 60% 깨지고 예. 이제 50%대로 갔는데 예, 거기에다가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50%에서 완전 하락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리고 한근영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막 태극기 국민들이 잘했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 예. 이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살골 넣었다. 예,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자살골을 넣었지만 그 자살골을 넣은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그런 거를 꾸준히 외쳐주는 거는 저는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언론이 말입니다. 물론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언론이 왜 한 줄 또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뭐 그거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민노총의 영향이 저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언론 예. 노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 신명이나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MBC에서 지금 뭐 이제 그렇죠. 자유한국당 간 배현진 전 아나운서나 이제 김세희 기자 같은 분들이 그 제대로 된 노조, 제대로 된 언론의 방식을 추구하다가 되게 핍박받고 지금 사실 각자 길을 이제 그렇죠. MBC에서 나와서 이제 KBS도 지금 성천경 노조위원장 예. 뭐 그쪽도 지금 소위 말해서 엄청-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고. 예. 예.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랑비에 젖듯이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그래서 이미 노조들이 자리 곳곳 그리고 어떻게 개개인의 면면에 합침으로써 안에서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되게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하세요. 아, 괜찮습니다. 잘하십니다. 예, 예. 이게 제가 또 오늘 맨날 제가 우종찬 기자님 거기까지 좀 자주 보거든요. 예, 제가. 예. 제가 좀 시간이 없는데도 이거는 일주일에 한두 편 이상 꼭 챙겨보려고 아, 했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와보니까 제가 좀 흥분되고 좀 아니, 기분이 뭐- 업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조그만 스튜디오에 지금 스마트폰 켜놓고 우리 둘이 앉아서 하는데. 이게 요 단면만 보다가 이제 방 전체가 이제 스튜디오 방을 보고 제가 좀 흥분해서 혹시 말이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 사실 공산주의나 아니면 뭐 나치 전체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방식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많이 극단적이고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은 후에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나라건 가장 골머리 앓는 게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네.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심화된 케이스지만 미국이나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나라도 자기 나라 내부에서 반국가 세력들을 안보적으로 이렇게 단속하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마저도 보장해줘야 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이념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든데 사실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하나가 선진화된 시민의식, 의식, 시민의식. 시민의식. 두 번째가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가진 언론.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 이 두 가지는 다 없죠, 사실. 태극기 국민들과 이 방송 보시거나 혹은 애국 국민들, 우파 국민들만 제대로 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그분들 중에서도 전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근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한근영 최고위원도 예. 나름대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게 따져보면 물론 인터넷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언론의 파급력이라는 게 예. 이게 사람 개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그때 2017년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 그때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 MBC라는 거는 이제 김장겸 사장 체제의 MBC입니다. 예. 그 MBC가 그 3.17 태극기 집회를 보도를 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 한근영 씨를 인터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제가 네. 정확하게는 1월
말쯤이었나? 1월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나? 세 번째 집회 때 네. 제가 저기 삼성역에서 네. 대규모 집회 거기서 예, 코엑스 있는 처에 예, 예. 코엑스 있는 쪽에 그쪽에서 제가 얘기하자면 좀 긴데 그쪽에서 제가 MBC에서 처음 예, 예,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MBC 공중파에서 태극기 집회를 그래도 짧게라도 보도해준 첫날이 그날이었고 예, 예, 예. 그날 제가 인터뷰에 잡혔고 예. 사실 뭐 이 아니, 근데 친구랑 MBC가 왜 잡아줘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건실하게 생겨서 아니면 젊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제 시야에 닿는 수준에서는 예. 솔직히 젊은 사람이 제가 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MBC가 여기저기에 청년들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흩어져 예, 있었겠지만 예, 예. 제가 있었던 곳 근처에서는 MBC 기자가 돌아다닐 때 청년이 거의 저밖에 없었고요. 예, 예. 제가 뭐 특별히 대단하거나 그래서 전 지켰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순전히 좀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한그림 최고위원은 어쨌거나 주 생활 무대는 부산 아닙니까? 예. 부산에서 그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 올라오면은 KTX 요금도 만만치 않고 하는데 네. 왜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젊은 대학생으로서? 이거는 저를 원래 저에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 예. 근데 제가 뭐 왔으니까 또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부산에 있어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는 우파 좌파에 대해서 딱히 누굴 지지하지 않고 정치는 다 쓰레기다라는 예, 예.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뭐 최순실 국정농단이니 뉴스에서 하도 연일 떠들어대니까 모든 언론들이 예.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내가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지지했었는데 저분은 잘할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 좀 안타깝네, 뭐 잘못한 건 뭐 내려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11월 막 10월 그렇죠. 그때 언론이 완전히 뭐 허위 보도로 광나를 피울 때입니다. 그때가 거의 뭐 축주기관차 수준 뭐 그 정도 브레이크 없는 벤츠 뭐 이런 그 정도였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 좀 많이 우파세요. 예. 저희 아버지의 영향이 좀 큰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이다. 예. 부친께서 너무 집에서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예. 그러니까 속은 속은 있는데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막 이걸 풀어가지고 아들에게 잘못된 거를 설명해줄 정도는 안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아직 지금처럼 증거가 많이 쌓이기 전이었고 사실관계를 모를 때니까 그냥 이 전후 관계를 알면서 이거는 저놈들의 장난 노릇이다라는 거를 확실히 짐작을 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아들에게 그걸 설명을 못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건 알고 그런 건 알고 나도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언론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다 하나라도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설명을 못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맨날 며칠을 좀 그렇게 아버지랑 언쟁 그렇게 하다가 올라왔다 한번 보자.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랑 다른 청년들의 그러니까 이런 저희 아버지나 그때 당시에 저랑 똑같은 관계를 가진 집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 국민들 중에서는. 근데 저는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의나 이제 부모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친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정도로 말할 거면 한번 들어는 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 그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잘못했으면 내가 알고 반박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시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주변에 모든 가족, 친구, 뭐 연인 모두한테 다 거짓말로 하고 저 혼자 서울을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주말에? 주말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태극기의 물결도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할 시점이었고 근데 이제 촛불이 좀 한참 격렬할 때였죠. 11월 말 뭐 이럴 때였으니까 그때 갔다가 사실 그때 11월 때는 태극기가 거의 막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받는 약간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주장하는 바를 보고 촛불이 주장하는 바를 보니까 촛불이 이상하다는 거를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왜냐면 그때 갔을 때 저한테 누가 배지를 줬는데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배지를 주고요. 저 뒤에 구호가 걸려있는데 북한이 우리의 미래요 길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 선동성이 짙다라는 생각은 예. 그때부터 했었고, 예. 막 대통령님 뭐 기괴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살 그때 찌푸려지고, 예, 예, 예. 뭐 이재용은 도대체 뭐 그렇게 크게 관련됐다고 목까지 그렇게 치는 그런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저기 그때 가면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예. 돌릴 때죠. 예, 예. 여중생이 한 7명 정도가 있었는데, 예. 그 교복을 입고 온 거예요, 토요일인데. 제가 갔을 때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오 좀 지났을 거예요. 1시 좀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는데 교복 입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낮에도 그래도 촛불 집회지만 사람들 좀 많았거든요. 예. 근데, 니들이 막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뜻이 있어서 왔구나. 뭐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풀었더니, 자기들은 학교 선생님이 교복 입고 가라고 했다고, 예, 시켜서 한 7 중학생들이. 예.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예, 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좀 벗어나고, 그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되게, 밤에도 다시 가봤었거든요. 그때는 예, 예. 잠깐 그때 밤에 좀 갔는데, 되게 막 중국어가 좀 많이 들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제 중국어? 느낌에는. 아, 예, 예. 중국말이 좀 많이 들렸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되게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관광객들이 뭐 구경 삼아 온 건 아니고. 그 정도 밤이라서 그때 그렇죠. 어둑어둑해질 예, 예. 때는 이제 잘 모르겠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둑어둑해질 때고, 동양인들 솔직히 어두워지면 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 중국이든 누구든 사실 분별이 안 가잖아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집회 현장에서 뭐 중국어 자꾸 들리고, 예. 뭐, 공산주의가 우리 답이다, 미래다, 그거는 뭐 섬찟하죠.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태극기 집회가 사람이 좀 적어서 이제 제가 그날로 이제 저녁에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막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맨날 며칠 사실 공부 뒷전으로 하고, 그것만 막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공부한다 해놓고 막 그것만 찾아보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한 번 더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로 똑같이 저 혼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좀 태극기 집회가 훨씬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규모가 잡혀가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힘을 보태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날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다음부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예. 같이 가자고 해서 아버지랑 같이 나온 첫 집회가 그 MBC에서 잡힌 그날입니다. 삼성에서. 예. 그때 부자가 같이, 아버님하고 같이 이거 했다가, 집회 참석. 저도 사실 제 첫 집회고요. 왜냐면 네. 그 전에는 둘러보고 이렇게 그 그렇죠. 사이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살펴보는 느낌이었고. 관찰자. 예, 관찰자의 느낌이었고. 이제 그날은 이제 딱 아버지랑 같이 갔고. 사실 저는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인터뷰할 때 좀, 그 인터뷰 왜 했냐고. 그렇죠. 예.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청년들이 다 나오면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막 마스크 끼고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건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유명인사도 아니고 그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살짝 솔직히 아니, 일단 외모되고 키 크고. 예. 그러니까. 예, 아까도 예. 말했지만 제 생각에는 운이 정말 나갔던 것 같고 예. 저는 그 좀 겁이 났어요. 저도 그 딱 처음 인터뷰 하자고 했을 때는. 예. 근데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그 순간에 한 100명 정도 어른들이 제 주변으로 와가지고 청년 좀 해달라고 진짜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남자가 뭐 있냐 그냥 해라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하게 돼가지고 그날 인터뷰 잡힌 게 저랑 그가 많은 분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인터뷰한 내용들이 MBC에 그대로 보도를 해줍니까? 예, 좀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태극기 집회 젊은 층이 나온다 하면서 3명이 나왔었는데 예. 어떤 한 30, 40대 그 자녀분들이 나온 남성분 한 분이랑 예. 저랑 아시겠지만 이굴로군 이굴로군 예. 이굴로군 예. 예. 그 3명이 그날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굴로군이랑 저는 둘 다 20대니까 그 집회 주최 측에서도 이제 좀 신선했나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도 올라갈 때 이제 연락처랑 이런 걸 다 쓰고 갔었거든요. 차비 내고. 그래서 저희 번호 어떻게 하려는지 연락이 와서 그 다음 집회 이제 마로니에서 집회했었는데 거기서 첫 연사를 썼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근영 최고위원을 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야 되니까 예. 오늘 여기서 잠시 쉬고 예. 다시 2부로 다시 시작해가지고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잠시 쉬고 다시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